한 젊은 여성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 남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건네자 여성은 남성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미소를 보이며 여성을 다독이고 있는데요.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인 살마라고 해요. 저는 작년에 한국에 와서 시흥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말해드릴게요. 저는 조금은 가난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대학교를 진학하는 건 제게는 불가능했어요. 인도네시아의 교육은 부모의 경제 수준이 곧 자녀의 학력 수준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초등학교까지는 거의 다 입학을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가정사에 따라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립학교가 아니라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또한 학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무 교육이 무상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곤 하죠. 인구의 약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는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꿈은 한국어를 배워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콘텐츠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문화는 저희 인도네시아인이 좋아할 다양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K-팝과 드라마가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제외하면 한국 문화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요. 저는 특히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로맨틱하면서도 뻔하지 않은 스토리 그리고 비주얼이 뛰어난 주인공들의 매력에 푹 빠졌죠. 제 주위 친구들 또한 한국 문화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EPS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시험은 정보도 많이 없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라 저 역시 힘들게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을 때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며 한국어를 마스터해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한국에 취업되어 나가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면 고향으로 돌아와 모아놓은 돈으로 한국어 학원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임금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집에 돈을 보내주고도 돈을 아낀다면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가서 시흥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는 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부 남자였고 저 혼자만 여자였기에 여자들만 일하는 떨어진 곳에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처음 해보는 일을 해서 그런지 한참을 적응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임금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더 받았으니까요. 제가 살던 고향인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이 일했다면 아마 300에서 400만 루피아 정도 벌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월급으로 6배 이상이 되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것도 한 달을 전부 채우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일하는데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국 생활은 적응이 안 되어 한국 생활 초반에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한국 가면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국 사람들과 친해지고 친구도 많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일상은 일 끝나면 힘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죠. 쉬는 날조차 아는 사람이 없고 적응이 안 되었기에 제가 있는 곳 근처에만 조금씩 돌아다녔을 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음식은 제 입맛에는 맞았기에 먹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며 버틸 수 있었던 건 같이 일하는 한국인들 때문이었어요. 일하는 곳에서 저는 한참 어린 막내였어요. 대부분 제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멀리서 왔다면서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일할 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은 직원들이 밥을 먹고 남은 반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챙겨줬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쉬는 날에 보통은 편의점 가서 해결을 하거나 굶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반찬을 챙겨주셔서 돈을 모으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나자 한국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일하는 것도 적응되기 시작하니 사장님이 잘한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죠. 큰돈은 아니지만 쉬는 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너스도 몰래 주셨어요. 보너스 받은 돈으로 간식들을 사서 같이 일하는 이모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이모들은 저보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시집 오라면 농담을 주고받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허벅지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행인 건 검사를 해보니 악성 종양은 아니었기에 수술만 하면 문제없다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한국에서 임금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매달 50% 정도는 집에 보내고 나머지로 생활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리에 제가 모은 돈으로는 병원비를 부담하기에는 부족했어요. 평소에 한국에서 좀 더 아끼고 생활했다면 감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저에게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날부터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렇게 일을 하다 잦은 실수를 하고 평소와는 다른 제 행동의 이상함을 느낀 사장님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왔어요. 저는 엄마가 종양이 생겨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해 수술을 미뤄야 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대뜸 병원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물어보시더니 금액을 듣고는 자신이 월급을 미리 줄 테니 어머니 수술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내가 이제껏 성실하게 일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금액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고 월급을 미리 주는 거니 자신은 손해가 아니라면서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엄마는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회복도 잘 되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월급날이 다가왔고 전 당연히 이번 달 월급은 못 받을 거라 생각했죠. 제가 갚아야 할 금액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도 조금 더 갚아야 하는 금액이기에 최대한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급날에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잘못 보내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 가서 월급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지금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집에도 돈을 못 보내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없으니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도 손해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준 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사장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한국에서 고생한다며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모들은 제 소식을 들었던 것인지 일이 끝난 후 삼겹살을 사주셨어요. 제 걱정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죠.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일 뿐이지만 내가 힘들 때는 널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요. 한국에 있을 때까지는 자신들을 엄마라고 생각하라고 말했죠. 전 그렇게 많은 한국 엄마가 생겼어요. 한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한 명 들어와서 쉬는 날 그 친구와 조금씩 놀러 다니고 있어요. 하루하루 일을 하며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정말 행복해요. 이 자리를 빌려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한국 엄마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유독 한국 문화의 인기가 뜨거운 나라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년도부터 21년도에 K-팝 관련 게시글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며 인도네시아 OTT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은 86.9%로 자국인 인도네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며 앞으로도 문화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따는 건 너무 어렵다. 한국인이 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 노력이 필요하니까.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네. 보통은 외국인들에게는 잘해주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더 잘해준다는 글을 봤었는데 사실인가 봐. 나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시험은 많이 어려운 거야? 베트남에서도 한국으로 일하러 많이 가거든. 확실히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는 듯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되어 다행이야. 한국에서도 분명 차별은 존재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괜찮은 환경일 거야. 한국은 미담이 많은 나라지. 한국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같은 아시아 사람들밖에 없더라. 시기 질투를 많이 받지.
분명 한국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나라이지만 사람들이 친절한 건 부정할 수 없어. 특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